휘발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F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, 근데 이 한 스텝을 안 거치면 틀어지는 거예요, 사이가. 이 세 가지만 잘 신경 써도 F랑 대화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래서 F는 딴 거 말고 이것만 얘기해도 포인트가 되긴 해요. 그거는 아무런 공감을 받지 못해요.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에 왜 MBTI T와 F의 대립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. 근데 보통 그들의 대립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T만 욕을 막 먹어요, 주로. T냐, T발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느꼈을 때 T분들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줄 때가 많거든요. 왜냐면 그들은 해결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진짜 해결이 되는 얘기를 뭔가 해준단 말이에요. 도움되는 얘기여서 대화 방식만 서로 조금만 맞추기만 하면 슬기로운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T 성향인 사람들과 F 성향인 사람들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슬기롭게 대화를 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서로가 이해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. 네네네네. 첫 번째 원칙은 첫 문장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대부분 T와 F가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, 만약에 F가 나 사고 났어 이러면 T들은 당장 빨리 해결을 해야겠으니까 바로 보험은 이렇게 핵심 팩트부터 전달을 하면 F들이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이 T분들도 보면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. 공감을 다 하니까 그 결과 해결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마음이 조금 급해서 처음부터 바로 해결을 위한 멘트가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넘어졌다 이러면 병원 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괜찮아? 이런 공감이 될 수 있는 말 있죠. 아 그랬구나. 아 맞아. 이런 긍정의 멘트 혹은 공감의 멘트를 일단 첫 문장에 한마디만 먼저 붙여요. 무조건.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될 수도 있어요. 가끔은 뭐 힘들었겠다, 고생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먼저 일단 붙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답변을 듣고 나서 하면 돼요. 이 딱 한 스텝만 먼저 거치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, 문장도 첫 문장이 중요한 거거든요. 여기서는 동의를 하는 뭐 맞아, 그렇구나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의견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나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내비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예전에 제 지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목수가 인테리어를 하러 오기로 했어요. 근데 이분이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죠. 내가 다쳐서 미팅 미뤄줘야 될 것 같다. 그러면 그냥 같이 일만 의뢰한 사이니까 친한 사이나 이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. 사실은 지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래서 미팅이 언제 할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한 요소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분은 다 빼고 그래서 언제 돼요? 라고만 물어보려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, 정확하게는. 이제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이미 다 이해했죠. 안타까운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결론만 말을 하는 거예요. 많이 안 다치셨어요? 괜찮으신가요? 묻고 답이 오면 그러면 언제쯤 가능하신가요? 그때 물어도 늦지 않잖아요. 근데 이 한 스텝을 안 거치면 틀어지는 거예요, 사이가.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과 감정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. 본인도 다쳤어. 내가 다쳐서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그럴 때 누가 저 언제 나올 건데?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치면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때 정말 다 건너뛰고 결론만 말하지 말고 마음을 좀 열 수 있는, 감정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공감의 멘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다. 나 여기 뭐 이걸로 아파, 뭐 다쳐서 약 먹어? 이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? 많이 다쳤어? 한번 묻고 나서 그러면 이거 약은 먹었어? 이거 약 챙겨줄게 라고 하면 되잖아요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만약에 뭐 직장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연인한테 말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연인이 봤을 때는 그 상사한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해결책을 먼저 말해주는데 이 사람은 상사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냥 나 저 사람 되게 속상했어를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그럼 T 입장에서는 해결책을 내려주잖아요. 네네 맞죠. 그럴 때도 맞아요.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. 제 친구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. 제 친한 친구는 극단적인 F고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T인 거예요. 그래서 친구랑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이 친구의 포인트는 그 누가 잘못했냐도 있었지만 욕해줘가 문제였어요. 근데 그 남자친구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땐 이렇게 대처했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같이 욕해달라고 그래서 욕해줘 막 이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그 대고 막 같이 욕을 엄청 해줬대요. 근데 얘가 신나가지고 풀렸다는. 근데 또 그 해준 얘기가 너무 다 도움되는, 본인은 생각지 못했던 얘기고 친구 입장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또 좋긴 한 거예요. 그래서 물론
물론 아무리 잘못한 게 있든 실수한 게 있든 이 사람도 본인 상사 얘기할 때 실수한 거 알면서 아무리 내가 실수했어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싶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. 먼저 그 마음을 좀 한번 어루만져주고 마음이 좀 유들유들해지면 그때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?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. 맞아요. 특히 저는 반대할 때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때도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의견을 반대하고 싶어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.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? 막 이런 식으로 막 상대가 얘기하잖아. 네. 그럴까?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약간 문제점처럼 꺼내지게 네. 상대방이 맞아 나 이 문제 생각 못했는데 하면서 해결책 같이 찾아가니까 기분이 안 나빠요. 근데 누군가는 별론데? 이거 문제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. 근데 그 티들이 뒤에 대안책을 준다 한들 이 사람은 기분이 이미 상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할 때도 동의해서 앞에 이런 문장을 붙이라는 게 아니고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너의 그런 마음 오케이 알겠어 이걸 위해서 첫 문장을 붙이는 거예요. 차이가 크네요. 엄청 크죠. 왜냐면 처음부터 바로 결론내요 하는 순간 내 의견을 부정당하는 거 넘어서서 좀 더 감성적이신 분들은 나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까지 받아버리거든요.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히거나 당황하니까 그냥 그 이상 상대방이 말이 맞든 틀리든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의도나 니즈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.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야?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야?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. 그 다음에 그럼 나는 대신에 여기서 이런 고민이 있어라고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고민이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아니면은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만약 어떻게 할까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깨우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일방적인 느낌이 아니니까 같이 베스트의 방안을 찾아가는 느낌이라 의논이 될 수 있어요. 네. 기분이 안 나쁘겠죠. 이게 첫인상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일부러 좀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네. 그 다음에 지켜야 될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.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받아들여지는 게 엄청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. 최근에 제 친구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소송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 일을 한 거는 여기서 엄청난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민사소송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걸 하는 경우였거든요. 저도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이걸 한다고 한들 이 친구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1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왜 하지란 생각은 저와 다른 지인이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때 저는 그래? 그럼 이 소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또 다른 결과가 있어?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이 마음을 가졌지만 이렇게 돌려서 물어봐 준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아직 파악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사실 이 친구가 아까 그 F 여자친구와 T 남자친구 여기였거든요. 근데 이 T 여자친구는 코 이득도 없는데 왜 해? 맞는 말인데 똑같이 질문하고 싶었던 건 결국엔 너가 1년 동안 이걸 고생해서 돈까지 들여가지고 얻는 게 없는데 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고 싶었지만 저는 이걸 진행했을 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? 다른 뭐가 있어? 라고 물어본 거고 그거는 이득도 없는데 왜 해? 라고 된 거예요. 이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할지를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말투와 뉘앙스에 대한 얘기거든요. 같은 내용도 말투, 뉘앙스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음료 같은 거 먹다가 사례가 들어서 킥킥대고 있어요. 그러면 물 마셔 이렇게 하는 거랑 아이고 물 줄게 얼른 여기 마셔 이렇게 하는 거랑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. 사실 날 챙겨준 것 같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똑같은 내용에서 별론데? 이렇게 하는 거랑 별론데요? 이렇게 하는 거랑은 살짝 다르잖아요. 이게 약간 애교를 부리면서 말을 하는 것과 그래서 왜 제가 옛날에도 자꾸 지시하는 입장이 난감하다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약간 귀엽게 말을 해봐라. 그러면 좀 더 상대방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.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군가는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말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특히 T분들이 말투가 주로 좀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. 말투에서 티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. T야? 이게 말투에서 나와요 주로. 맞아요. 그래서 이 말투까지 신경을 써봐야 한다. 이 세 가지만 아까 말한 대로 첫 문장, 표현 방식, 말투, 뉘앙스 잘 신경 써도 F랑 대화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.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. 그 T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F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F 중에서도 자기 감정만 중요한 F들이 있었어요. 자기 감정에
매몰되어 있다는 그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건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. 네, 그 맞아요, F의 그거보다는. 그래서 F는 딴 거 말고 이것만 얘기해도 포인트가 되긴 해요. F들은 그거, 왜냐면 사실 본인들이 감성적인 만큼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건 웬만하면 예쁘게 잘해요. 이들은 마인드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. 좀 예시가 있으면 좋은데 친구 중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항상 상대방이 특정 발언 때문에 민감해진 친구들 있어요. 감정적으로. 이것도 근데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T가 네. 해결을 하려고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아. 뭔가 거기서 감정적으로 간다. 아니면은 어떤 발언을 했다고 그 문장 때문에 감정적으로 간다 하면은 네. 그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. 상대방이 저 말을 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보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T는 해결을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요. 맞아요. 그게 그 의도인 걸 알면 그게 기분이 안 나빠질 수 있거든요. 음. 근데 상대방의 그런 마음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나한테만 꽂혀서 그래요. 나한테 매몰되고 이 말을 했어. 막 이런 네.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만약에 화가 났더라도 무조건 3초 동안은 참는 거예요. 참고 그동안 두 가지를 해야 돼요. 첫 번째로 상대방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해야 되고 네.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에 화가 났는지 나도 파악을 해야 돼요. 아. 그래서 진짜 이럴 수도 있거든요. T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너무 막 기분 나쁘고 예의 없게 말을 네. 해. 그러면 그거는 기분 나쁠만 했으니까 말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. 네. 그래서 내가 무엇에 화가 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네. 아까 말한 대로 상대방의 의도에 네. 대해서 둘 다 생각을 해보고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기 전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. 포인트는 급하게 말을 하면 안 돼. 네. 만약에 즉흥의 상황이어서 내가 바로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나 잠깐만 생각 정리하고 얘기할게 라고 한마디를 뿌리고 그냥 생각을 정리하세요. 그거 한다고 누가 막 왜 바로 대답 안 해? 막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아까 무엇에 화가 났는지에서 네. 좀 더 넘어가서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주로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. 사람들마다 그걸 민감 버튼이라고 저는 그냥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 어떤 특정 가치관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평상시에 한번 분석해서 정리해놓는 시간이 필요해요. 이걸 갖고 있으면 이런 순간일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스위치가 켜졌구나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얘기해줄 수 있어요. 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다. 네.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내가 이런 거에서 좀 기분이 상하니까 다음엔 이렇게 얘기해줄래? 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때 막 너 왜 그렇게 말해?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아무런 공감 받지 못해요. 왜냐면 인지상정이라는 게 물론 있지만 네. 사람마다 속상한 포인트가 다른데 T 입장에선 속상하지 않은 포인트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죠. 공감이 안 돼요. 그래서 공감을 요구하는 멘트는 먹히지 않아요. T들에게. 그때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성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.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.